저번에 첫 번째 시간 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약간 가족을 주제로 좀 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로 좀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가족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가족이 뭐 부부간에도 있고 뭐 형제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의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끝나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금 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서는 누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지난 시간에 저기 곽지정 씨 지적을 했는데. 그랬나요? 다음 시간에 진영 씨 엄마 얘기 좀 해봐요. 뭐 그랬었는데.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요. 아니 저희 엄마가 저는 잠정적으로 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토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죠? 엄마 얘기하겠지 왜 체질을 얘기하세요? 아니 엄마를 이제 이해하는 단계. 그렇죠. 엄마를 이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욕심이 많아요. 엄마가? 네. 본인이? 엄마가. 뭐 어떤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아니 뭐든지 욕심이 많은데 무슨 일이든. 네, 근데 이제 자식들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첫 자식이니까 욕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기대가 컸다는 얘기. 그렇죠. 기대가 컸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대를 엄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뭐든지 스스로 하게끔 키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청소며 빨래며 뭐 그런 걸 다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쌍둥이여서 쌍둥이니까 이제 엄마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도 막 애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를 감싸는 게 아니라 막 나를 뭐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다 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뭐 기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뭘 얘기하면 맨날 혼난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 인생 통틀어서 엄마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아빠는 뭐 그렇다고 막 혼내는 사람은 아닌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아버지는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분? 원래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빠가 군인이었으니까 해군이어서 한 달 넘게 이제 바다에 나가 있고 막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있을 시간은 많아도 아빠하고 어렸을 때 있었던 거는 사실 그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 성격도 그렇게 뭐 막 되게 잘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더 챙기는 저한테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8개띠요. 어머니는요? 59 돼지띠. 바로 답나고. 지금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요, 우리 아빠는. 엄마는 집에만 있고. 한 살 차이시구나. 그럼 딸만 둘이요? 아니요, 딸 셋이요. 아, 막내가 또 딸이 10살 터울로 있어요. 부부관계 좋으셨네. 그렇죠, 부부 관계만 좋아요. 애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뛰면 지금 대략 몇 살이에요? 이제 60이시죠? 예. 60. 혹시 그러면 아버지가 애정이 좀 없는 듯 보인다. 사실 자녀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가 아니라 자녀한테 남자잖아요. 근데 딸들을 오랜 시간을 못 보니까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빠가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죠. 스터디 이게 몸에 배이질 못해서 습관이 안 돼서
그것도 있고요. 네, 그랬다고는 생각이 혹시 엄마 아빠가 이제 둘 다 막내인데 이제 네, 두 분 다 막내인데 되게 그 이제 집안에서 되게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 형제들 자매들 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큰 케이스들이 아니에요. 아빠는 거의 이제 자기 혼자 자란 케이스고 엄마는 이모가 거의 키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둘 다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뭔가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그 큰 일이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것만 잘하면은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랑 뭐 제 동생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고 되게 그 관심 받고 싶고 막 그런 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아예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마찰이 되게 많아요. 전혀 우리를 고려해서 뭔가를 이제 생각해주고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해주는 게 있었으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맨날 그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죠 지금도. 조금 다르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저희 얘기 한참 했던 어렸을 때의 부모가 만들어준 자녀의 인성이 그 자녀의 평생 인생을 가져가더라. 네 맞아요. 네.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진짜 그래요. 하나의 케이스. 왜냐면 부모님도 그 부모나 형제한테 이렇게 알콩달콩 뭐 그런 애정어린 걸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그거를 표현하는 법을 못 배운 거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과정이 지나서 지금 진영 씨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되게 그 자식으로서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뭘 해도.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냥 뭐 내 관심 받기야 학업이랑 게. 그게 또 그 환경적으로 아빠가 군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학교에 적응.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친구 사귀는 게 일이었지 그 공부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생은 무조건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불만이 많았고 그런 건데 거기다가 또 저희도 이제 그 공부를 하기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많이 이제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대 진짜 막 이거저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대학 들어가고서 공부 못했다면서 대학을 어떻게 갔어요? 간신히 갔죠. 제가 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기초는 있는 거네. 하늘에서 보내는 거지. 그냥 대학을 갈 수 있는 기초는 있었던 거네. 본인이 말하는 공부를 못했어요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거를 찾으려고 막 진짜 막 제가 좋아하는 거부터 막 하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은 내가 잘할 줄 알고 했는데 뭘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인정할 만한 게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제 그 자존감이 항상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찾으려고 막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도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거를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채로 이제 계속 시간이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법 공부하면서 그거를 이거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좀 정리가 된 부분인데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그 감정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다.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떠오르면 원망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없애려고 이거저거 이제 영상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정법 공부하면서 나를 갖추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이. 그거를 하니까 내가 질량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내가 조금씩 자존감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만 있고 나를 갖추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나를 갖추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에 대한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를 알게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물론 다 좋아진 건 아닌데 옛날하고 비교하면 너무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부모님하고 관계 틱탁 순조로해 계시죠? 네네. 그러면 자주 찾아뵙고 뭐 어쩌고? 아니요, 전혀? 아니죠. 지금 저거 공부하면은 다들 이제 일단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좀 하도 영성 쪽에 쑤시고 다녀가지고 제가 사이비에 빠졌다는 인식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걱정부터 해요. 그래서 이 정법 공부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법 자체를 사이비로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뭐랄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막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자식의 표본들이 주위에 많았거든요. 엄마 아빠 주변에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좋은 자식이라는 예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못났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얘도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다른 모습들을 봐주길 바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못해도 이거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그게 제일 서운하고 그래도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쌍둥이 동생도 똑같아요. 근데 양상이 상황과 지금 생각과 본인의 성찰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걔는 이제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걔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아직도 그러니까 원망 뭐 이렇게 원망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할 나이는 좀 자기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거든요. 엄마 아빠 집에. 그러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죠. 아버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을 거고 나이상. 그럼 그 집에 얹혀서 산다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일 텐데.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좀 성격이 좀 뭐해가지고 떳떳해요. 내가 뭐 여기서 산다는데 뭐 그러냐고 하면서 막. 지영 씨가 올해 30대죠? 중반 이제 36? 네.
뭐 이렇게 정나라하고 전달했나? 그냥 떼줄게. 같은, 그러니까 여기 진영 씨하고 같은 어떤 그런 부류의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약간 저- 이런 식으로. 유주 씨가 비슷한 연배. 제가 한 살 위이거든요. 이건 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 돼지띠라고 저희 엄마가 돼지띠시거든요. 같이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환경이나 그런 걸 봤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부모가 지금 있는데 그 부모가 역시 엄친아를 표준 모델로 딱 삼으시고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똑같이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진영 씨가 그 부모한테 코치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영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되게 그 부분이 별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누구나 다 다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존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편향적으로만 한 분류로만 사람들 생각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그 심리학 같은 거 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좀 인정을 하라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을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동생은.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는 반대로 엄청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둘이 궁짝이 맞아가지고 네, 엄청 의지를 해요. 내 자식 잘났고 그다음에 내 자식을 건드리면 막 큰일 나. 그러니까 얘는 엄마한테 엄청 의지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다 해주고 그리고 얘는 너무 잘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반대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 둘이. 남동생이에요? 네.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받고 자랐어요. 저는. 남한 사상 우선주의에 의한 입각한 그런 근데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사실 여기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가 우리 시어머님도. 저한테 들었을 때 그런 느낌. 우리 하여튼 우리 엄마는요는 다음 순서에 하는 진영 사연도 봐서 하고 우리 집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케이스가 다양하거든. 일단은 한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심화를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조언, 어드바이스 유사한 케이스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지금 자료집을 만든다 그랬을 때 하나의 사례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쌍둥이들 첫째니까 첫째한테는 이제 강하게 키우려고 해서 막 뭐 같은 거 안 해주고 막 뭐든지 우리 보고 하라고 이랬었는데 막내는 정반대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10살 어린 동생하고 네, 대우가 네. 같았나?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얘한테는 뭐든지 정반대로 해주냐고 이랬더니 니네를 그렇게 키웠더니 실패한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셋째가 그게 다 달라요. 다르다라고 첫째 한번 키워보고 얘는 이래서 안 되니까 이 둘째. 다른 방법을 취해보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둘 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막내는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막 중간에 막 유학도 보내고 뭐 학원도 많이 보내고 막 뭐든지 다 해줘 그랬는데 그 수능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뭐 그 2년제 뭐 어디 그 붙어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완전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인가. 기대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우리 집의 표본이다,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서 멋있는 번듯한 이제 직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뭐 솔직히 나도 부모지만 우리 애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조금 더 판타스틱하지.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 뭐든지 좋아 라고 말은 하지만 걔가 근데 결국에 뭐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한 다른 길로 가서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되게 배고프고 혼자 고뇌하고 있고 막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별로 해피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어는 안 할 생각이지. 만약 하고 싶다면 그래 밀어주지는 않을지언정 제어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컸어. 부모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컸고 심지어 우리들 약간 이제 저 진영 씨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부모님은 더 나이가 많잖아요. 뭐 그 3.1 일제 치하와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다 겪으신 분들은 심지어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엔 있어. 내 자신 내가 좋고 사랑하고 다 있는데 평생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보고 죽은 사람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가 조금 지나서 60대이신데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럼 50대의 부모 또는 55세, 60대의 부모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케이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지 어떤 가이드북을 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본인이 이제 제일 먼저 당사자니까 그런 부모를 내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박나영 씨를 만나서 근데 지금 박나영 씨가 부모 입장인데 그러고 있어.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지를 좀 그 다음 이제 풀어내 주시면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드바이스까지는 아닌데 제가 엄마 아빠가 이제 그렇게 그런 내적인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 내면적인 부분에 이제 케어를 못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못 하고 나중에 흘러오다 보니까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제 부모한테 의지를 해야지만 이제 그 되는 부분들을 의지를 못 받으니까 20대부터 이제 엄청 그 뺑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생님 말씀처럼 그 이제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그 뭐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뭐지 기댈 수 있는 사람 찾아서 헤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를 막 찾으러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20대 그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엄마 아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내적인 거를 이제 좀 그 뭐랄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말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그렇게 엇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제 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빠져 있다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자식이 점점 더 이제 그 엇나간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생들은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동생들은 아직도 그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엄마 아빠의 공복거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둘째는 지금 계속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내도 취업 때가 됐는데 아직 졸업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자기를 이제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 아빠 공부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식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그런 이제 그 진리
부분, 이제 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그 공부가 계속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엄마 아빠한테 그럼 반대로 이미 그런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는 게 별로 어려워. 그랬을 때 진영 씨 같은 지금 어떤 누가 자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자식 입장이라면. 지금 내 입장이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자식이 해주고 싶어? 있다면 아니 내가 자식이 있다면이 아니라 후배? 지금 똑같은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진영 씨 같은 지금 그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냐는 거지. 부모 입장에 부모의 그거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또 그 사람한테. 어떤 후배가 있어요. 그 똑같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 봉착해 있는 뭐 10살 어린 후배가 있어. 막내. 뭐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그 친구한테는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알면 제 동생들을 제가 어드바이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부모라든가 자기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해주고 싶은 한마디 없어. 그러고 그래봤자 전법 뭐 공부하세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맞잖아. 저한테. 큰 거지. 근데 제가 그거를 뭐 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전달하거나 하기가. 뭔가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부모님한테 예전에 서로 힘들 때 이제 같이 겪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공부도 하고 이제 부모님은 그쪽으로는 그렇게 그닥 관심이 아직은 없어서 저는 일단 꾸준히 공부를 했고, 우리 부모님은 교육 수준이 옛날부터 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책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가르쳐 드리면서 지금은 제가 갑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이제 의료 입장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을 이렇게 딱딱 해주면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이제는 두 분이 이제 기계식이니까 내가 월등하게 질량이 높아지면 부모님이 그냥 그대로 따라 주더라고요. 그 질량이 높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자존감이 높아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그럼 그대로 제가 그 부모님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면은 요 단계 하면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을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내가 그 부모님이 희생을 받았으면 그 이제 갚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진영 씨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예요. 어떤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내적으로나 이걸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심리학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책이든 관련된 거 좋은 글귀들 다 해봤어요. 해봐. 근데 해봤어요. 본인이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신뢰를 써요. 네, 신뢰를 써야 그러니까 돼. 제가 신뢰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빠는 아예 따로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에 좀 공부도 해보고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왜 해야 돼? 가족이면 그냥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라고 가족이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이제 교육 수준이 워낙 부모님이 비디오 때문에 마음껏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워낙 그 교육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큰데 여기는 이제 군인에다가 수준이 높으니까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걸 뛰어넘어야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든 시간을 두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완전 잘 나는 거죠. 뭐 누가 봐도 막 잘 나는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잘 나가야 돼. 네. 잘 나가요. 아니면은 하나는 이제 그 이제 뭔가 엄마 아빠가 믿는 그 되게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서 이제 생각을 바뀌게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남한테 네, 남한테. 제3자에. 부모님들 이 정도 세대들이 인정하는 잘남, 우리 자식이 잘났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명예, 부, 뭐 말씀하신 과거의 출세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뭐 사실 5천만이 다 원하는 어떤 모델일 텐데 성공과 출세라는 게 사실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따로 떨어져 있고 가끔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서 그 말하는 것과 내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아까 말대로 되게 진짜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지금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나의 지금 변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을 것 같다. 그거를 제가 이제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딱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있으면 제가 옛날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게 못 갖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되게 답답해요, 힘들어요, 또는 어려워요. 그렇고 또는 그 이유가 본인한테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나는 혼자 지금 내가 생활하고 하는 데는 남들이 인정할 만큼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인정이 안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부모를 만나면 나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도 제가 쓸 만큼 적당히 벌고요. 포지션도 이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바라보기엔 아직도 모르는 거지. 엄친아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과제들이 다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 뭐 형제간의 숙제가 아니라 본인의 숙제일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그 사회에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엄마 아빠 기준에 떠나서. 근데 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제 문제인데 제 동생들이 줄줄이 똑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건 이제 어렸을 때 가정교육에 의한 인성 성립의 그래서 이제 막내까지 저희 같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문제고 집안 내력이야. 집안 문제. 이게 그리고 이제 가족이 제일 큰 연결돼서 거는 문제야. 엄마 아빠 공부가 크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엄마는 이제 그러니까 딸이 셋인데 둘은 이제 결혼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이제 그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이제 어떤 것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인이 없어요. 아빠 잘 나가지, 뭐 돈 문제 없지, 뭐 그 시댁이나 뭐 다른 그 집안 식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뭐 자기가 뭐 저기 한 것도 없지 하니까 그 자식밖에 자기는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 그거 하나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여기가. 그냥. 그래서 이제 가발을 쓰고 다녀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니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딴 사람들은 완전 뭐 집안이 망해가지고 뭐 부도가 나고 누가 뭐 알아눕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각자 이게 예를 들어 분야가 경제라는 분야, 건강이라는 분야, 자녀라는 분야가 뭐 사이즈가 다 똑같은 거죠. 걱정의 크기가. 근데 이 집은 이제 이 어머니한테는 자녀라는 그 방, 그 포션이 제일 큰데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 꽉 찬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상태인데 이제 그러면 엄마의 그 공부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엄마를 그렇게 방치를 오래 하니까 아빠한테 그 공부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서 얘기를 나누니까. 왜냐면 아빠네 집안은 머리숱도 많고 이제 머리가 빠진 일이 없는데 아빠가 머리가 빠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머리에 빠지니까 야, 저거는 정말 패션의 변화일 뿐이야.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상태로 더 가면은 아빠한테 그 공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빠도 또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들었는데 이건 제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여기 몇 가지 예를 보고 이렇게 들어본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스승에 해당하실 만한 여러 분들이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 어머니는 어머니 몫인 거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몫인 거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 몫을 본인이 그러니까 너나 잘해 있잖아요. 너나 잘해가 저는 되게 많이 들은 사회인문학 강의 뭐 그런 거에서 결국에 비추게 되는 거는 너나 잘해더라고. 내가 똑바로 쓰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꽉 차게 되면 주인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 속에서 진영 씨가 현재 자기 코스를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거를 이제 본인 입으로 말을 해주길 이제 가르친 건데 다 나왔네요. 내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라고. 근데 그걸 달성을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다 풀리지 않을까요? 얘기를 진영 씨 초반에 했죠. 결국은 자기가 갖추면 엄마에 대한 감정, 부모님의 감정이 선해진다는 걸 느꼈다. 근데 시작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제 문제라는 건 항상 알고 있어도 그게 이제 인정을 못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거가 이제 결국 내 그 상태를 나타내 준다는 거하고 해결 방법은 나를 갖추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제 점점 이제 그게 그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더 해주실 말이 없으실까요? 다른 분들? 진영이를 좀 미안합니다. 진영 씨를 4년 동안 이제 법률사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판이 달라졌거든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게 안 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사람을. 근데 저는 이제 3년 전의 모습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눈을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지금 오늘 이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봤을까?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최근 몇 달 사이에 했거든요. 그 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이제 원망이나 이제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했었고, 이제 아직은 이제 공간은 당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한 두세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작을 제대로 이제, 시간이 다시 또 3년 가면은 이런 테마를 하면 아마 판이 확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년 전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해. 우리 엄마는요. 진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를 갖추고 나를 잘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오히려 이쪽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를 갖춘다라고 얘기를 이제 지금 이게 결론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나를 갖추고 공부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제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 대하는 것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제가 그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그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내가 그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갖추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법이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도 부모님이랑 더 그 10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대. 그러면 자식이니까 그래도 숙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해주고 잘 따라주면 부모님도 말을 안 해도 다 들어주고 싶고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실천을 남한테, 주위 사람한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안의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잘해야지. 밖에서 갖추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야, 그건 다. 분명한 건. 내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을 들어줘야 돼. 말 한마디 해도 흐트러 듣지 말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말 했을 때 왜 했을까 하면서 궁금해.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그 말 뜻에는 그 말이 궁금한데 난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근감 있게 가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그 부모로서의 도리만 바라니까 서로가 바라고만 있는 거라.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다가가야 돼. 진정으로. 그리고 말 한마디도 남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해서 갖추고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부모님한테 갖춰지고서 부모님한테 어른 그 공양하듯이 옛날 그렇게 잘하면 금방 풀려요. 진짜 눈 녹듯이 풀려. 그게 어렵지 않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어렵지 않아. 그게 제일 쉬워. 제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이수가 그게 참 왜냐면 힘들거든요. 가까운 힘들면서도 쉬운 게 부모 자식 간이라 말 한마디면 눈 녹듯이 녹는다니까. 이제 그 핵심을 못 찾아서 그렇지. 이제 말 한마디 했을 때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고 이렇게 정말 귀를 쫑긋 하고 있으면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은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진실로 대화가 된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엄마 아빠가 저를 막 싫어하고 보면은 으르렁대고 이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으르렁대지 않지. 당연히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찮은 말이라도 정성껏 듣고 정성껏 대답해주고 그거를 부모님을 부모님을 정말 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감동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눈 녹듯이 내 생각이 풀릴 것 같아. 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조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바르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바르게 하지 않는 부분도 내가 엄마 아빠를 공손히 대해야 아마 관계가 좋아.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말하고 싶지 자체가 않은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맞장구 칠 마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근데 어떤 방법이 없는 것 지금 같아.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사실은 보면 너무 힘들고 말하기도 되게 힘들지만 내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도 시댁하고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어쩔 때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하지만 내 며느리로서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도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걸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옳지 않는 것인 줄 알지만 맞장구를 나중에는 치다 알고 보면 계세요. 그게 네. 자기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사실 아시거든요. 근데 막상 딱 만나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부모다. 권위의식. 그게 그런 게 아직 있어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 벽을 깨뜨리고 나면은 모든 게 서로가 다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아, 뭘 원한다. 아, 뭐 이렇게 해주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서로가.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한 만큼 사실은 또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허송세월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얘기고 아는 얘기고 본인도 공감하는 얘기인데 우리 부모를 만나면 내가 부모한테 거짓이든 아니면 가식적인 모습이든 다 버려요. 이거를 좀 따뜻하게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잘 안 되는 그 마음이 그렇죠. 잘 안 먹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또 큰 맘 먹고 했어. 그치? 근데 상대에서 상대에서 그걸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몇 번쯤 각오해야 돼, 면박을 그치. 받은 건. 그래서 그게- 그게 아까 진영 씨가 얘기한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면 그러한 것도 쉽게 좀 이렇게 무뎌지는 거죠. 허용할 수 있는 게 되고. 근데 참 세상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맞아요.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리고 혹시 만나더라도 난 아직 따뜻하게 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걸 버려야 돼, 그 마음을. 근데 그게 쉽냐고. 모든 걸 허울을 버려야 돼.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가 잡히는 거야. 어떤 이렇게 의식하고 억누른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라. 근데 그게 만약에 올라올 것 같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거니까 이제 내공을 쌓을 때까지는 그렇죠. 이제 자신을 갖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올라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제 그 그게 혜리 말씀하신 허용이 대로 되는 아마 건데. 충분히 될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는데 그렇죠. 그게 그걸 그렇게 하다 하려고 보면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역효과가 나요. 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스승님이 감당이 안 되면 거리를 띄워져 있어라. 너가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맞아요. 아닐까.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막 어디 뭐 힘들게 뭐 일을 한다거나 막 저기 한 상황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기본적인 그 직장 생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갈 텐데 그게 아니어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진영 씨 케이스와 그러면 유사하지만 인간관계니까 수위가 좀 낮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되게 나한테 손해를 많이 입혔어. 그래서 나도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그냥 거의 뭐 한순간에 딱 관계를 끊어버린 친구예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갑자기 다음 달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띡 그 뭐 인터넷 뭐 카톡방에 참석이라고 올린 거예요. 나는 걔를 가식이든 뭐든 간에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날게 여러 사람이 만나는데 그 친구한테 반가웠다는 듯이 인사를 걸릴 자신도 없고 아예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저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친구는 이제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열심히 참석 안 했던 친구야. 그 와중에 이제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실망까지 끼쳤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게 좀 고민입니다. 1번 뭐 문자나 카톡으로 너 오지 마 라고 홍보를 한다. 감이 어디 네가 나한테 그런 꼬라지를 보여놓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모임에 네가 딱 오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데서 보내는 거. 2번 전화를 해서 이 말을 해준다. 추가 설명 조금만 해줄게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되게 모자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한 만큼의 그거보다 더 못 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모임에 있고 거기에를 운영하는 사람인지를 뻔히 알면서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그 모임에서 자기가 뚝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고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나- 조금 요거에 대해서 좀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나 너랑 그렇게 헤어졌지만 나 지금 번듯하게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 꼴을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가 뭘 하고 있든지 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아니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사람 입장에. 그러십니까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생각하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남 생각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자기 거고. 기분에 따라서는 무슨십니까? 아니 근데 되게 사람이 근데 되게 이게- 소심한 여태까지 그런 얘기로 생각 없이 올 들어서는 사람은 좀 아니야, 약간 절대. 머리를 굴리는 사람 같은데 자기의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라면 그거일 가능성이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와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스타일인가요? 그 모임이라는 건 골프 모임이에요. 그래서 골프 치러 나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근데 골프는 뭐 50명이 오면 10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4명씩 한 조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 자리에 하는 거고. 그 다 동기들 자리고 친구들 간의 모임이니까 나올 수는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이제 총무부 운영자인데 뻔히 제가 운영하는 줄 알면서 나랑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났다니까. 오늘 아침에 했다고 연락해서 나 너랑 못하겠다. 오늘 그만하자. 근데 또 이제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뭐 죽일로 살릴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별걸 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 잘못한 일이었거든요. 개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생겨서 오히려 여기다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갔단 말이야.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그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알고 아무도 계시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 굳이 내가 뭐. 아무도 모르니까 냅다 덤비는구나. 아무도 뭐 굳이 내가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그냥. 그러기에는 제가 화가 너무 나고.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판을 뒤집어라 이렇게 해놓고 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와.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생각이 포맷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그 스타일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되게 왜 약간 성격이 소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나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내가 심하게 그때 아무 욕도 안 하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왜 해봤자 나오는 게 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끊었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손해를 좀 봤죠.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좀 손해를 보고 했지만 좋아 여기서 차라리 엎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더 커져서 엎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인지하지 못하고 뭐 상준이도 쿨하게 나의 헤어짐을 받아줘 놓고선 이제 와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또 그렇다면 다가오고 싶어서 그냥 다가오는 건가? 그냥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너랑 쿨하게 헤어진 거 아니거든?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그 비슷한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행동에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래 그럼 이제 했으니 그럼 너는 그 행동을 안 하면 나는 받아줄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차단됐습니다. 참지 못한다면 사실은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그래서 때는 물어봤어요. 그거를 사실은 좀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거.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과정들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참았어요. 모든 과정을. 그 친구가 뭐, 히스테리를 부리건 어쨌건 간에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일하는 명분하에 참았는데, 어느 날 거짓말을 하고, 출장 아닌 여행을 간 거지.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걔가 출장이 아니라 가족끼리 여행이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유가 뭐지?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갔다 왔어.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갸우뚱해 있으니까 매끈하지 못한 대화가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전화는 안 했어. 그냥 카톡만 했어. 그래, 월요일 날 만나서 얘기하자. 내 카톡이 전부였는데 혼자 막 여러 가지를 나한테 막 쏟아붓더니 이래 저래 에이씨 너랑 안 할래 그만. 당일에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럼 네 생각이면 그렇게 하자. 쳤지. 그 다음에부터 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지르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게 작년 겨울인데 이거를 지금 뭐 공부를 하시는 중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옛날 성질 같았으면 벌써 전화했죠. 아니 오늘까지 흥분이도 않았지. 그때 그날로 이제 아작이 났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강한 캐릭터를 계속 인연을 줬거든요. 뭐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담임 선생님이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인데 이제 불러 이렇게 얼굴 부모님도 그분이랑 면담하고 내가 어머님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다. 너무 강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강한 상황, 사건들을 이렇게 막 인연을 줬거든요. 네, 주어주고 또 첫 직장 상사가 이렇게 강할 수 없는, 이름도 강씨야. 정말 진짜 강.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계속 이 상황을 던져주는 거야. 나를 이렇게 막 건드려주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냥 저는 굉장히 막 감정을 이렇게 이제 유아기 때도 이렇게 이 역사가 있는데 꿍 했어요. 그냥 무표정하고 감정도 안 드러내고 그냥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와가지고 그냥 계속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또 계속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계속 강해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출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뭔가 그 연결고리가 그건 이제 찾아야죠. 저는 그게 메인이었어. 모든 그 지방 관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연들이 메인 테마 족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걸 끄집어내고 알아채야 이게 해결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예전에는 좀 강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많이 참고 제가 보기에도 엄청 많이 잘 참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갔던 사람이 또 왔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실은 뭐가 공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게 끝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뭔가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과 말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냥 그걸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하셨던 거잖아요. 그치, 예전과 달리.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이제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참은 건 바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공부하라고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요. 바르게가 그럼 뭘까요? 바르게가 뭐죠? 성질 낼 때는 성질 내서 상대를 너무 그렇게 네. 그 막 정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막 참고 이거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성질 내면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질 한번 내줘야 돼. 근데 가르쳐줘야 이 돼. 사람이 원래 성질을 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성질을 낸다기보다 너의 잘못은 이러한데 이러하고 이거는 냉철하게? 네가 성질을 잘못됐고. 난다는 그 그래서 표현을 너는- 해줘야죠. 그래도 내가 화가 나 많이 그거를 나고. 하려고 그랬죠 이제. 자 지난주에 월화수목금을 갔다 왔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랑 이제 뭐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도 없었어. 그냥 다녀왔구나. 뭔지도 몰랐어. 왔으면 왔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화도 없었고 띡 카톡방에 이제 뭐 다음 뭐 진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방도 올린 거야. 이제 거기다 대고 내가 둘만의 대화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체 방이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알았음만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왜 너는 아무런 회신이 없냐? 그래서 뭐 할 말도 없고 오늘로 만나자 얘기하자. 딱 그래놨더니 혼자 거기서부터 막 모르겠어. 혼자 막 발광을 한 것 같아. 걔 캐릭터가 있으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놨는데 어쩌겠어. 에이 너랑 안 할래. 이게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예를 들어 얘기 중에 대화 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나한테 속이고 갔다는데 그 저희가 무엇이냐라고 내가 던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가능하면 뭐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대화를 끌어가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타이밍인데 너랑 안 한대. 안 보겠대. 안 봤지 뭐 그냥. 그리고 그럼 일이 나중에 더 이 비즈니스가 커지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차라리 이 캐릭터는 싹수를 처음에 자르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먼 미래를 위해서. 근데 또 왔잖아요. 그게 물론 왔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영역에 온 게 아니고. 아니 어쨌든 다가온 거죠.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한테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안 하고 지나가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지금 그거를 한 번은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짚어도 돼요. 걔가 안 나타나면. 아 지금 나타나려고 나타나려고 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앞에 거를 하려고.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랬다고. 안 짚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뭔 이게 지가 솔직히 그 생각을 지금 잠깐 스치우쳐나간 건 뭐냐면 여기는 어차피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거길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나도 회원이고 걔도 회원이면 그 얘기의 정당성이 좀 인정될 수도 있어. 하지만 현재 나는 그 모임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에 지가 나오겠다 그러는 건 좀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유를 알고 있다라든가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내가 안 하겠다고 했으니 이렇게 됐고 나는 다시 너랑 뭐 같이 지내도 아무 꺼리낄 게 없어 라고 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지금 그분한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와 부분에 같이 대해서. 이렇게 예,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오는 건지 몰라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보 같아. 바보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바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꼭 그 맛을 보여줘야 또 네. 문제가 그래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해줄 말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의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난 되게 지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전화한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냐면 네.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가 아니고 네, 무조건 네.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자로 갈 것이냐. 그 한다라는 이유는 그걸
같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난 무조건 걔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그 말의 타이밍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을 걸어오고 내 말을 듣고 싶어 하게 만들 때의 얘기를 잘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날짜가 이제 4월 4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날 난 걔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라야 돼.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4416에 17번째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얘는 4416 안에 안 들어가. 아니면은 플러스 3이 돼서 45, 2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 3은 이번 달 내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는 17이니까 당연히 잘라야 돼. 걔는 오지 말라 그래야 돼, 너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 모임의 리더로서 너 17번째니까 일단은 팀이 구성이 안 돼서 너 오지 마. 오다. 라는 게 이제 2번 사유지. 1번 내가 너 보기 싫어 오지 마. 그게 1번 사유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말했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2번 사유만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답답한 시점에 뭔가 말을 걸어올 때 그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를 먼저 네.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은 오지 못하게 네. 하고 네.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개인적으로 그런 해올 어떤 거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이것도 저것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이 골프를 치고 싶어서 온다는 생각은 저도 안 들거든요. 아니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극한하게 공감을 한 그런 바보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스치고 나네. 아니 근데 그 캐릭터일지라도 뭔가 자기가 없는 상황이 있어야지 분명 오는 그렇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아는 사람이면 여기 못 와요. 여기 못 온다고. 이 사람이 엄청 있는데.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100원에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뭔가의 어쨌든 뭔가의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 거의 생각이 7개월 있어서 동안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딱 든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상황, 자기가 그때 속였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나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아쉬워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그때 했었어야 되네. 얘랑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내가 하는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골프를 빌미로 가서 잘 지내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도 잘 살아를 굳이 이렇게 와서 하는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그만둔 게 후회가 돼. 후회가 돼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다시. 근데 불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상준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지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거 그냥 다시 하고 싶어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을 알고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돼요. 이게 가면서 못 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눈앞에 난 걔가 나타나면 한 대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고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으시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제 감정을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싫은 감정이나 뭐나 이런 게 일단은 뺐거든요. 빼니까 이제는 리얼리티를 현상이 그대로 사실 다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뺄 수가 있나요? 지금 감정이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싫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 대면을 안 하는 게 일단 서로한테 윈윈인 거고 근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성장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글로 풀어내고 이렇게 사실은 많이 뺐거든요. 사실 많이 빼고 이제 나름 뭐 세션에 이런 거 그때 잠깐 얘기했던 사실 그렇게 빼긴 했는데 그렇게 빼고 이제는 완전히 빠졌는지 무덤덤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무덤덤한지를 이제 계속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덤덤해지면 정말 이렇게 썼어요. 얘한테 물어볼 거. 지금 수영님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 뭐 혜원님도 아마 이럴지도 몰라라고 유치하는 생각들 다 적은 다음에 너 혹시 이런 생각 있었었니? 너 혹시 이래서 이런 거였니? 그럼 너 그때는 이렇게 한 이유를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라고 이제 조목조목 물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있으면 이거 조목조목 못 물어요. 내 감정이 들어가서 그리고 상대는 감정 실어서 얘기한다고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한번 이게 쓰면서도 정리를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되게 많이 적어요. 그래서 머리를 세 단계로 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누구를 딱 만났는데 딱 받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받친다는 그 생각이 저의 사고나 시야를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거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 실수거든요. 실수인데 내가 감정이 그게 딱 가려져 있으니까 제가 나한테 시비를 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 그렇게 그쵸.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사실 6개월 넘게 겪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케이스였는데 풀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 감정이 조율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격해지고 이러면서 6개월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서로 시간 남기고 에너지 남기고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분은 계속 봐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 학원이었고 직원이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관계였는데 저는 얘를 평생 가서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어느 순간에는 걸리시잖아요. 근데 걸려도 예를 들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회원도 있고 둘 다 동일한 위치라면 걔가 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집단 내에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모임에 나오겠다고 신청을 하냐라는 거지. 또라이가 있다니까요. 아, 빙고. 또라이가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를 공부로 생각하고 안 풀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러니까 결국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해버리면 다시 그 상황이 다른 사람으로 반복이 그렇죠.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잘 정리해서 맞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 요거 잘못했지 너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뭐 결론은 근데 너 그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내가 조목조목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가치가 있어야 그 상대방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너 그걸 왜 너한테 다 변명을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야, 걔도 나한테. 그러니까 걔도 가치가 이 큰 모임에 나와서 자기를 예를 들어 어필하고 지가 영업을 좀 하고 할 필요만 있는 거지 나를 만나는 것 따위는 별로 자기한테 중요치 않은 거지. 지도 나와서 나랑 인사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주의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걸 반복하면서 모든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야. 입원, 사업 망하고 알거지 되고 다 나가고 하여튼 모든 뭐 예를 들어 그 간증이라는 케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잘못되어진 가장 나쁜 케이스 있잖아요. 모든 모델, 표준 모델 이 개야. 그래서 하도 인생이 불쌍해서 가진 게 그런 실력이 보고 하나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럼 내가 그거를 어여삐 여겨 같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실력 하나만 갖고 일로 접근을 해. 그래서 키워내고 있는 과정이었었거든. 근데 분별을 잘못한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보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 안 한다고. 다 내가 뒤집어 썼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 친구한테 탓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욕도 안 했어. 오케이. 그만두자 차라리. 왜냐면 더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더 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다시 공부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 마무리 공부를 마무리 공부를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바르게만 해라 그거 같아요. 그냥 마무리 공부가 아직 바르게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것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는 누가 되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축원을 했어요, 진짜. 불러다가 축원을 하고 이제 축원. 머리에 손 얹고 잘 되겠어 어린 양이. 아니요, 그냥 축원. 축원. 어떻게 축원을 하셨는지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대가 이렇게 미운 감정을 보면 왜 미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밉단 말이야. 근데 왜 미운지 모르겠네. 근본 알뱅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모르겠다. 나 이해되게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대자한테 축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치겠다. 그리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이렇게 딱 가서 답이 딱 와요. 아, 이거였구나. 그랬었구나.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파수를 불러요. 그 주파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그 주파수를 그 사람이 불러요. 그럼 오게 돼 있거든요. 주파수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얘는 다른 뜻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거였는데 내가 내 감정을 해석한 경우가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축원을 해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너의 이런 뜻인 걸 내가 몰랐고 내 잣대로. 그걸 알았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대자연을 구해서 내가 잘못한 거를 이해되게 알려달라고 구했고 그러면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난 다 준다고 알거든요. 답을 주시거든요. 축원을 하려고 안 하면 모르는데 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왜 왔는지 지금 모르겠고 나한테 왜 이런 인연을 주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왜 이런 사람을 자꾸 인연으로 주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런 정말 식으로? 모르겠어요. 그쵸.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해되게 알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용서해달라는 표현, 이해해달라는 표현,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안 하면 세게 알려주세요. 세게 아프게 알려주세요. 현 상황을 다 경험해서 정말 아프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원을 바꿨거든요. 바꾼 이유가 알려주긴 하는데 한 대 때리면서 알려주시냐고 막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꿨어요. 이해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이제 있다라는 과정인데 그래도 난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해를 잘못한 게 뭐냐면 분명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오지랖퍼 했구나. 이것도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은 일단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대부분 최초의 잘못은 거기에 대부분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상대를 바르게 몰랐는데 이제 내 오지랖을 잘해주려고 했던 게 잘못인 거잖아요. 무조건 잘해주면 X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해되게 알려주시고 제가 잘못이면 이제 이해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바르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축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주파수를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이제 주파수를 딱 날리면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나타나더라도 이상한 행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저 오늘 일정에서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저 되게 많이 편안해진 경험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행동과 그런 걸 했을 때 굳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뭐 스승께 여쭤봤어요. 꼭 가서 만나야 되냐? 아니다. 주파수 불러서 해라. 굳이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번개 때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잘하건 잘못했건 만나서 결단을 내야 된다라고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지 마라. 그냥 너의 잘못을 체크를 하고 주파수 불러서 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쪽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쪽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거네요. 저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딱 그건 거죠. 얘가 나한테 오지게 못되게 굴어.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냐 안 했냐 대단히 이거를 본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저도 무슨 이 필사 작업 때문에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 내용이 네. 있더라고.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질 때 꼭 남한테 자꾸 탓을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춰라라는 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이 이게 사회적 잣대에 잘못하고 정법 잣대에 잘못하고 진짜 팔이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회적 잣대로 잘했네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자한테 돈 주러가서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잘못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심각한 잘못이 아니고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잘못들. 돈 줘가지고 얘 더 망가뜨린 잘못. 그런 게 찾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정법에서 말씀하신 잘못이 찾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되게 많잖아요. 무슨이 없겠어 이 나이에. 진짜는 날렸지. 근데 이제 수고는 나눔님은 좀 약간 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서 아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신호나 그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못 알아차릴 수는 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처음에. 스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믿고 하면은 가는 거고 안 믿고 안 하면 못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믿는 거죠. 믿고 그렇죠. 가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가 보지 뭐 이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그런 말이죠. 네. 시크릿 같은 데서도 네가 그 소원한 대로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곤란한 거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오늘도 축원한 거 바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사고 이렇게 좀 많이 현실적으로. 두뇌 발달형 그 CEO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매우 느리죠. 그런 네.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잘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에 따라 좀 근데 다르잖아요. 그거랑 따라서. 상관없잖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자연 법칙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간다면 단계를 좀 일단은- 양산에 가서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냥 그냥 축원한다고 이게 그러면 만약에 네. 축원이 그게 머릿속에 저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하는 방법은 스승이 그랬거든요. 그 모든 이제 사고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3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왔는지 3가지 이상을 꼭 찾아내요. 그러면은 그거를 찾고 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를 공부하고 나니까 상황이 풀리더라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상황에 내가 이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까처럼 잘못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 몇 개를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왔어. 덜 끝난 거죠. 거기서 또 찾아야 되나요? 한 번에 안 끝나요. 한 번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원인이 아닌 아니었다. 원뿌리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그 원뿌리를 찾아가면은 어렸을 때 환경인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환경. 하지만 현재 사회생활에서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축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일단은 주파수가 편안해지면 그걸 그렇게 축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게 어떤 사람마다 경우는 달라요. 그래요? 사람마다 어떤 경우들이 다른데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많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단정해서 말씀하기 뭐 쉽지 않을 거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정법을 팍 딛는 거예요. 딛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하나 딱 찾아서 그런 게 이거였구나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어디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텔레비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근데 벌어져서 저 같은 답이 경우는 나오던가. 이게 아침에 법을 이렇게 틀어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심각하고 이게 무게가 있는 그런 고민거리면은 이게 이거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근데 제가 법을 그냥 갑자기 틀어요. 그럼 heb이 그게 딱 걸려요. 맞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알아지고. 저는 이제 말 속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상대방은. 약간 얘 불쌍하고 얘 뭐하고 하니까 결국 그게 내가 얘한테 적선해 주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게 있었죠. 아니, 저는 좀 달라요. 그런 것까지는 가진 않았어. 근데 그게 결국 말 속에서 나오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어떠한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해요. 선생님께 직격탄으로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너 잘난 척 그만하라고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나 잘난 척, 이거 어떤 게 잘난 척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찾았어요. 3개월을 찾았는데 그때 잘난 척 관련된 본문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할 때 녹음도 해서 들어보고 내가 어떤 게 잘난 척이지 했는데 잘난 척은 딱 그거예요. 얘가 몰라. 이 사람이 몰라. 근데 내가 알려줬어. 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얘가 아는 거 내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잘난 척이었어. 그게 잘난 척이었어.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모르는 얘기,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얘기를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 진짜. 저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고로 바꾸긴 했어요. 아, 얘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사고로 바꾸니까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찾은 거는, 그래서 내가 한참 진영씨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거를 늘 축원했어요. 잘한 거 있으면 이해되게 알려주시. 그러면 축원을 하시고 이제 염원하시는 시간, 자세, 나는 어떻게 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몇 시경에 뭐 침대에 누워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물 하나 떠놓고 탁 이러고 앉아서 기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이렇게 아침부터 일과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가잖아요. 근데 뭔가 탁 받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는 바쁘니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받친 게 되게 오래 갈 때가 있어요. 저녁 때가 뭔가 찜찜하고 무겁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자기 전에 이제 축원을 올리고 그리고 자요. 자기 전에 어떤 포즈로 예를 들어? 그냥 저녁에 자요. 그냥 누워서 생각을 집중한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양반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형식이나 그런 건 없고. 대부분 자기 전에 많이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꿈이라든가 아니면 새벽에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을 만나기 전에도 아침에 저희 엄마가 무슨 고민 있으면 자요. 맞아요. 우리 엄마도. 낮잠 한 2시간 주무세요. 네. 엄마 왜 자? 나 오늘 저기 뭐 잃어버렸어. 이러고 주무세요. 그럼 다음날에는 기운이 지자. 그거였어. 그러고. 근데 그걸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풀리는 거였으면 일단 자요. 일단은 자는데 그러면 다음날 이제 큰 거는 주시고 그 질량이 크다 그러면 한 2박 3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질량이 작은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서 메모를 해도 풀리는데 질량이 큰 거는 2박 3일 정말 큰 거는 1년도 가더라고요. 1년 갔는데 그거는 이제 1년 가니까 안 풀리니까 이제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환경을 벗어나게. 그러니까 그때 또 다 빠지더라고요. 3개월 걸려서 그 덩치들이 다 빠져요. 근데 말씀하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겪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치는 감정도 싫고 이게 다치는 거 일단 공부가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게 다 불편한 거죠. 계속 찾으려고 근데 저 열심히 살았고 저 잘한다 생각했고 세상에 다 했다 생각을 했는데 정법의 관점으로 봐서 너 다 잘못한 거였어. 진짜 정말. 그래서 저 많이 이거 표적도 나오는. 근데 그 축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이제 살면서 기도나 아니면 어떤 거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족 중에는 이모밖에 굶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모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해가 전혀 안 가고 그걸 하면 되는 거야 라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어보잖아. 어떤 자세로 주문하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나의 어떠한 잘못된 상황이라든지 뭔가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시도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색해요. 그쵸.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뭐지?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여러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쉬울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용어 말고 염원 아니 염원, 축원 뭐 다 단어만 아쉬울 때마다 혹시 그걸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아니에요. 내가-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가 약간 떨어졌을 때 뭔가 네, 막, 아쉬울 네, 막 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도 다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축원을 언제 드려야 되는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축원을 드려야 돼 이런 분별도 없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내가 좋았던 어떠한 가정들에 있어서 이게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어떠한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의 문제의 수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는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두 분류를 얘기를 하자면 나쁜 쪽의 경우가 그 축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죠, 있는 안 것 좋은, 같아요. 안 좋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케이스. 그래서 즐거운 그거를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상황은 벌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축원을 잘못 생각하고 기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축원은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몰라서 부닥치는 거니까 모르는 걸 알려달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 취지의 축원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로 가는 그거 거예요. 도와달라 네, 뭐 이런 기복.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매장을 해요.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는 기복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처음 맞는 거죠. 기복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되게 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할 때 인연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이해되게 알려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방법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몰라서 못하니까 알려주시라고요.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작은 노력 안 하고 보내주세요. 이건 기복이다. 이러면 이제 나는 그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축원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맞아요. 말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이 달라지기 축원에 때문에. 따르고 축원에 관련된 법문 쫙 들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되게 알려줘. 이것도 스승님 직접 멘트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직접 멘트하신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워낙 이렇게 침이 많은 스타일이라 이게 잘난 척하는 소리도 오지게 듣고. 근데 이것도 사실 오지랖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오지랖도 X잖아요. 바른 건 아닌 거랑. 그래가지고 이제 침이 많아요. 주파수 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축원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만나면 이제 이렇게 제가 나발나발 얘기하잖아요. 저 오늘 가서 또 축원해요. 혹시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뭔가 주파수가 딱 꽂혀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건 누구건 주파수 꽂혀가지고 2박 3일 걸려요. 그거 푸는데. 근데 특히 전법 가족들은 그게 조금 더 심해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주파수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 생각이 난다면 왜 자꾸 생각이 나서 못 잡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한테는 시간 노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실수 안 하려고 하지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못은 이거니까 알려주려면 실수하는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 네,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상황 뒤인데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축원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겠네요. 시험이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과거의 제 스타일, 제 캐릭터라면 이미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 왔어. 일어나지도 않았어. 벌써 그때 사단이 났는데 어쨌든 해가 오늘까지 왔다. 이걸 또 오늘 딱 알게 됐다 그러면 벌써 전화했지. 그렇죠. 야, 네가 감히 어떻게 이 새끼야 뭐 몰라. 근데 이제 최근에 변화된 모습 이후에는 3일을 생각해보자. 2박 3일을 생각해보자라는 거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 자리에서 그때 욱하는 내 승질대로 하지 않고 2박 3일을 기다렸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뭔가 계획, 준비 없이 2박 3일을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김소영 씨랑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저 사람을 통해서건
저 사람이 뭘 느끼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주고 간 뭐 말이건 뭐 어떤 메시지건 간에 그거로 인해서 하는 타이밍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2박 3일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 누그러질 때도 있지만 2박 3일이 지나고 나서 더 열받았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마. 난 정확하게 잘 살았는데 이놈의 새끼들 왜 괜히 나한테. 일단은 2박 3일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게 잘 사는 게 이 층마다 다르다는 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레이드마다, 내공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층 지식인층이고 여기 상중하. 네, 상중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중이면 하는 하대로 열심히 살아 뭘 몰라. 지금 왜 저래 돼 이러고 있고 이제 중이 보기에는 현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안 풀리고 네, 하면 하야.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는 하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맞아요. 어찌됐든 하야. 내공.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30% 내 질량 차이끼리는 이렇게 토킹오버 소통이 되지만 그 이상은 그래 왔어요. 인사하고 지내고 딱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제가 잘못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몰리 인간 얼리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 콤플렉스 아닌 사람한테 저 밑에 백성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잘난 척. 그게 잘난 척이었더라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간관계 풀다 안 풀리는 건 거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말고 그냥 가끔 인사하면서 좋게만 보낼 수 있는 팀. 요거 분들이 되게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해는 해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 안 되면 불가한 거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10년, 20년 대기획이야. 그럼 그냥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대부분 기간 짧잖아요. 짧은 기간에 뭔가 일어나려면 소통이 안 되면 불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소통이 된다. 그러면 이제 30% 내 질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서로 이야기가 된다. 그럼 30%내 질량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차차착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다음날 까먹고 못 알아 이러면 이제 이 소통하느라 에너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프로젝트 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서로 다독거리 일을 같이 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같이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서도 좀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을 3일 보고 7일 보고 20일을 보고 3개월 보고 3년 보고 1년 보고 3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3년 지나서 알게 됐던 네 보기지 뭐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분별을 잘못한 거죠. 2층에서 여기는 그냥 나름 행복하게 살면 돼.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하면 살면 되는데 괜히 여기 잣대로 이 불쌍해 딱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부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인이니까 지식인 입장에서 경쟁을 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지식인 예를 들어 중이야. 그러면 일반 백성 3까지는 건드릴 수 있겠죠. 30% 내니까. 근데 이제 이분별을 잘못한 인간관계에 다 어우러진다는 걸 아주 하다하게 공부해서 하다하게 까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가 심하게 웃어왔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셨을 거라고 원래 이렇게 근성도 있고 이게 되게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데 최고의 미스는 딱 그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딱하다 해가지고 2층으로 그거는 그때 짚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내 잘못인 거잖아요. 다 받아들였어요. 네. 인정했어요. 그걸 그냥 정말 진심으로 철저하게 인정을 했는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느껴지기까지 그 원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맹이 생각. 그래서 저는 그걸 축원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내 모습이 들어있을 수 있다.
거기서 또 찾아야 하는 무슨 그렇죠. 공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박진영을 3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간까지 쟀을까요? 3시간까지는 좋아. 근데 3시간 넘으면은 5시간까지 모순이 전까지 생기가 나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도 3시간이야, 맥시멈. 그 이상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영 그렇다고 이제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진짜 건방지게 진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2박 3일을 잡고 그냥 이렇게 내 모습 아씨 이러면서 법을 들으면서 이제 내 모습으로 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2박 3일 걸리게 다 따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한 2년 3년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맙고 예쁜 거예요. 근데 진영이가 그 행동을 안 해요. 저한테 했던 행동을 안 해요. 예전에 그 네. 미웠던 5시간이 됐는데 항상 문지도 심지어 네. 3시간 전. 안 해요. 진짜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았어요. 아, 진짜 다 사자가 하는 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가 되면 거기서 그 행동은 중지가 된다는 거. 그때 그 말도 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을 할 때 그냥 다 받아들여 들어라.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람이 그 말을 안 하고 행동이 바뀐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찾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안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이 있건 말건 저는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주파수에 시달리지 않고 저는 그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다르게 쳐낼 거 쳐내고 만약에 승질 내서 해결될 거면 한 번에 쳐서 승질도 한 번 내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중요한 건 나니까. 내가 내상 그렇죠. 타는데 누가 방해하는데 내 시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시 뭐 예를 들어 내가 편하고자 맞는데 다른 친구들 대하듯이 동일하게 반가워할 자신은 저한테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다시. 편하다는 거는 정말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기에는 제가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물을 찾아내던가 아니면 거리를 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럼 지나면 또 공부가 돼요. 거리는 뭐 제가 안 만나면 거리는 충분히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원으로 찾아내는 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좀 속이라도 시원하려면은 또 그때 그랬잖아. 나한테 이렇게 무슨 고무신 헌시짝거리듯이 카톡 한마디로 너랑 안 해. 끝나고 가버린 너 같은 자식한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 네가 나오면 낯짝을 드린다고? 네가 무슨 면치로 너 그렇게 뻔뻔한 놈이야 라는 얘기를 한 번쯤 내고 싶은 거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먼저 했을 다가오고. 때? 그 정말 번근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라. 하지만 그 감당을 내가 해라. 오는 결과가 어떻게 올지 예측을 하고 해라. 그걸 예측은 안 감당할 되지. 수 있으면 아니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실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다게 해야만 정신이 드는. 근데 그는 감정적 상처도 안 입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향을 보면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은 요 그룹 말고 다른 또 그룹들이 있겠죠. 거기 가서 내용을 연락을 할 캐릭터예요. 이거 예측하시는 거네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예측이죠. 근데 이제 이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그룹 여기가 지금 제일 볼륨이 커요. 이 골프 모임이.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소모임에 가서 지가 욕을 해봤자 이 친구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웬만한 애들이.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더 인정받는 캐릭터지 걔가 인정받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먹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내 얘기를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어. 나는. 근데 나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하는 건데 안 나타나 주기를. 근데 나타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그 얘기, 그 말씀, 해도 되는데 그댄 책임은 네가 진다. 그 얘기는 너무 잘하는데 그 뒷책임을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실상 좀 쫄아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잖아요. 다들 승질대로 못 살고 몰랐을 때는 승질대로 사는데 알고 나서는 못 사는 건 조금 약간 아이씨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때문에 하는 게 참고 사는 것도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승질날 때 있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 말 때문에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은 질러라, 해라. 뒷책임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감정, 이 사람에 대한 싫은 감정을 뭐나 이거를 최대한 더 무덤덤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먼저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게 얘기를 하던 외면을 하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감정을 싫으면 상대는 옳다 그르다 따위는 상관없고 감정으로만 해석을 하는 법인지라 그러면 감정이 더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처음에 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기 모임에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걸 말을 하면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해달라는 줄 아니면 그냥 뭐 왜 그렇게 너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냥 조목조목 얘기를 그렇게 좀 할 말을 그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좀 치사한 거잖아요. 공식적인 모임의 이유를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공식적 공식적 사유는 뭐예요? 일단 446으로 끝났고. 아 그게 있잖아요. 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이 이유가 공식적인 있잖아요. 이유밖에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그때 표현을 하겠죠. 내일 모레. 28일까지가 마감이긴 한데 이미 다 찬 거야. 근데 28일까지 20명이 안 차면 옛날 같았으면 내가 17, 18이라도 4, 3, 3, 3으로 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운영의 미를 내가 살리겠지. 그죠? 근데 굳이 살리고 싶지가 않은 거지, 내가 지금. 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팀을 4명이 튀는 팀을 3명으로 쪼갤 필요는 없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공식적인 이유는 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 안 할 것 아니 같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진영 씨가 얘기한 거고, 그때 이제 무다라라를 하든 해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었을 때 답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물었을 때 답해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왕이면 우다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아주 냉철하게. 한 명씩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정말 네, 똥아님 맞아요. 같이 정말 평생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차고머리 같은 있어. 내가 이런 어떤 상대 때문에 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감정을 다스려면서 이 비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게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나한테 없어도 되는 존재거든. 없어도 되는데 자꾸 오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존재. 빚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음속은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그러니까 참 그렇게 자체가 생각은 자체가 하는데 오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다다 안 하고 그렇게 막 냉철하게 하는 게 사실은 한 수 위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감정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면.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봐요. 옛날에 제가 데자뷰가 막 일어나는데 이런 배우한테 지금 양사장님한테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장이었거든요.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말을 이제 계속 들었어요. 지금 오히려 기회일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듣고 소화를 시키신다면 여기 이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해서 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옛날에 3년 공부할 때 이런 자리를 3년 동안 해왔어요. 그 한편으로는 이런 거까지 내가 답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시원해요. 한번 알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까지 내가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안 사시면 다음에 더 큰 거일 텐데. 계속. 아니 워낙 큰 것들이 많이 지나가서 진짜 이런 거에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다는 마이너스도 있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저희 집안 망한 거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했잖아요. 마이너스요. 네, 순식간에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요만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요만한 게 아닌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네, 아니,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면서 차 안에서 딱 그 친구의 참석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면서 열불딱지가 진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뜨거워지는 그 어떤 이 뭐라 그래 이 화가 여기서 시작해서 머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서부터 올라오면 잘 걷지를 못하는 그 하도 화가 나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아까도 그래서 저기서 헤매고 있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또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 이 화에 집중을 좀 하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다른 거래 쪽 계속 전화가 와갖고 얼떨결에 내리면서 탔는데 저희가 혼자 고립돼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또 공부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나 많이 감정도 딱 조절을 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그게 하나 딱 온다? 그러면 도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직 안 됐네. 이제 그게 확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와요. 가만이나 잘난 척하고 바로라니까. 너 진짜? 그리고 바로. 맞아요. 너 진짜 그런가 보자 하고 오는 게 있더라고 진짜. 오늘 딱 기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야,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막 이제 얘기하지. 그 다음에 말하기 바빠요. 딱 뭐를 줘. 그러면 그 예전에 그게 확 일어날 거죠. 아이고 내가 그 말 했더니 또 이런 게 왔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축원이라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진영 씨가 얘기한 다시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유도리를 한번 찾아서 이 케이스는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기랑은 친해. 잘 지내. 근데 너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둘이 있는데? 아까 진영 씨 그랬잖아. 여기 둘이 우리 얘기는 컵대사 갖고 와서 한번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너무나 들려드리는 8090 스페셜. 많이 받으세요.